이 명단에 이름이 적히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겁니다. 어두운 궁궐의 기와 밑으로 바람이 훑고 지나가고 종이 한 장이 먹을 머금은 붓끝을 기다립니다. 사람을 베는 건 칼이 아니라 이름을 적는 행위라는 듯이요. 등불 심지가 탁 소리를 내며 기울어질 때마다 명단 위에 빈 칸이 더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포의 시작에는 누군가가 끝내 떨쳐내지 못한 한마디 멸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처음부터 설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 붙잡은 건 왕권이 아니라 문이었습니다. 개성의 경덕궁직 이름은 그럴듯하나 실상은 국문 안팎에 잡다한 일을 맡는 천한 자리로 기억됩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며 눈길조차 주지 않는 자리. 문지기의 손은 늘 차갑고 문 밖의 바람은 늘 사람을 낮춥니다. 그 손이 훗날 조선을 흔드는 손이 될 거라고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겨울 아침 문턱에 서 있는 한명회의 손. 문을 여는 손가락 끝이 얼어붙어 감각이 둔해진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툭 던지듯 말합니다. 저런 자리나 지키는 사람이 무슨. 대신 숨이 멎는 듯한 정적이 이어집니다. 그 말은 칼처럼 깊이 들어와 오래 남습니다. 멸시는 상처가 아니라 방향이 되니까요. 한명회는 고개를 숙이고 문을 엽니다. 그때의 손은 문을 여는 손이지만 훗날 사람들의 목숨을 가르는 붓을 쥐는 손이 됩니다. 과거에 매달린 세월도 길었습니다. 여러 번의 낙방, 기대가 무너지는 소리, 술집에 쓴 냄새, 젖은 가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그를 배우고도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느낌.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고 과거는 길처럼 보였지만 누구에게나 같은 폭으로 열려있진 않았습니다. 그 틈에서 한명회는 배웁니다. 글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한다는 걸. 글이 사람 위에 서는 순간을 그는 너무 일찍 봅니다. 시간이 흘러 문종의 시대가 저물어 갑니다. 궁궐의 공기는 바뀝니다. 상복의 흰빛이 오래 남고 대신들의 말끝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어린 임금 단종을 보필하는 정국의 중심에는 고명 대신 김종서와 황보인이 서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처럼 보이나 화면은 자꾸만 먹구름을 보여줍니다. 폭풍전야라는 말이 딱 맞는 시간입니다. 그 폭풍의 바깥에서 종친들이 움직입니다. 궁궐 의정부 종친의 사저, 그리고 군사력과 인사권이 오가는 길목. 수양대군은 이미 정무 감각과 인맥을 넓히고 있었고 안평대군은 문화적 명망과 주변의 기대를 함께 지닙니다. 어린 왕을 둘러싼 권력의 균형은 얇은 얼음장 같고 그 얼음장 아래에서는 이름들이 떠다닙니다. 누구는 충신이 되고 누구는 역적이 됩니다. 그 경계는 사실보다 누가 먼저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권람이라는 다리가 등장합니다. 밤, 좁은 회랑, 낮게 깔린 등불, 누군가의 옷자락이 돌바닥을 스치는 소리. 권람이 먼저 들어가고 한명회는 한 박자 늦게 발을 옮깁니다. 문을 열던 손이 이번엔 문 안쪽의 비밀을 여는 손이 됩니다. 첫 대면. 수양대군은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명회도 길게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침묵이 대화가 됩니다. 서로의 눈빛이 당신도 여기까지 왔군요라고 말하고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돌아갈 수는 없겠군요라고 말합니다. 그날 이후 한명회는 깨닫습니다. 칼을 쥔 사람은 칼을 두려워하지만 명단을 만드는 사람은 칼을 움직인다는 걸. 살생부라는 말은 후대의 표현처럼 처리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후대에 그렇게 불린 명단으로만 두고 실물에 대한 단정은 피하겠습니다. 대신 종이 한 장이 만드는 공포를 감각으로 키웁니다. 종이를 펼칠 때 나는 사각거림, 붓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 먹이 번지며 이름의 획이 살아나는 순간 이름이 적힙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곧 사라질 얼굴이 됩니다. 문종의 상복이 채 벗겨지지 않았는데도 궁궐 안공기는 이미 다음 계절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단종의 어좌는 높고 그 아래 대신들의 목소리는 낮아집니다. 낮아진 목소리만큼이나 각자의 속내는 더 또렷해집니다. 보필이 길어질수록 왕권은 얇아지고 그 얇아진 틈을 종친의 힘이 비집고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칼을 빼기 전에 붓을 들어 이름을 정하느냐의 싸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궁 안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소리는 예악의 악기 소리가 아니라 문서가 넘겨지는 소리입니다. 장례가 끝나고도 보고는 끝나지 않습니다. 의정부는 서사제라는 이름으로 국정을 주도하고 고명 대신의 권위는 무게를 가집니다. 문제는 그 무게가 어린 임금의 무게를 대신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충성으로 시작한 구조가 시간이 흐르며 권력의 구조로 굳어지는 순간, 그 순간을 수양대군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은 문화적 명망과 인심을 상징하고 수양대군은 군사적 인맥과 결단을 상징합니다. 둘 사이의 긴장은 칼을 겨누는 게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지우려는 정치적 중력으로 나타납니다. 말은 부드럽지만 사람들은 이미 줄을 섭니다. 그 사이에서 한 명에는 낮은 자리에서 높은 곳을 올려다보는 방식으로 정치에 진입합니다. 권람은 수양대군의 주변에서 실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물로 한명회 같은 사람을 수양의 곁으로 옮길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말발굽 소리는 멀리 있고 회랑의 등불만 가까이 있습니다. 한명회는 대기하는 동안 손을 봅니다. 종이에 감촉을 떠올리는 듯 손가락을 천천히 펴고 오므립니다. 문지기였던 손은 언제나 열기에 익숙했지만 이제는 닫기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권람이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을 아끼셔야 합니다. 말은 남고 이름은 더 남습니다. 수양대군은 질문하지 않고 한명회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가 서로를 평가합니다. 수양은 이 사람은 흔들리나를 보고 한명회는 이 사람은 망설이나를 봅니다. 그리고 둘 다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지금 이 판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적이 아니라 머뭇거리는 편이라는 것. 거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망설인 사람부터 희생양이 됩니다. 그게 권력의 습성입니다. 여기서 명단, 살생부 장치가 본격적으로 심장을 조입니다. 실물 살생부를 단정해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후대의 살생부로 불린 명단을 준비하는 과정처럼 감각으로 공포를 쌌습니다. 밤 방 안, 벼루에 물이 떨어지는 소리, 먹을 가는 마찰음이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손끝에 먹향이 배어듭니다. 종이를 펼칠 때 작은 먼지가 떠오르고 등불에 비쳐 잠깐 반짝입니다. 한명회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기 이전에 이름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글씨가 예쁘냐가 아니라 어떤 이름을 먼저 적느냐가 중요합니다. 한 줄, 한 줄이 칼날이 됩니다. 계획은 흘러야 성공하지만 너무 빨리 흘러도 망합니다. 누설의 기미, 내부의 동요, 그리고 결단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무사들은 눈동자가 흔들리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손에 땀이 배고 칼자루가 미끄럽습니다. 그때 한명회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등장합니다. 머뭇거리는 자가 먼저 죽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제 돌아갈 문을 잃었다는 걸 압니다. 문지기였던 그가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밤의 국문은 낮보다 더 무겁게 닫혀있고 그 무게는 나무와 쇠가 아니라 사람들의 숨으로 만들어집니다. 한 번만 삐끗하면 오늘 밤의 칼끝은 적이 아니라 자기 편의 목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사는 전쟁이 아니라 호명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사람을 문턱 너머로 끌어내는 기술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수양대군의 무리에게 오늘 밤은 난을 평정하는 밤입니다. 궁 안팎의 문들이 먼저 잠깁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길,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길이 동시에 조여집니다. 병력은 크게 드러나지 않게 분산되어 있고 사람들은 손짓으로만 위치를 바꿉니다. 발소리를 줄이기 위해 집신끈을 다시 묶고 칼집이 부딪히는 소리를 줄이려 허리에 천을 덧댑니다. 차단, 유인, 급습, 숨 쉴 틈 없이, 생각할 틈 없이. 먼저 목표는 김종서입니다. 달빛은 밝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더 많습니다. 김종서의 집 앞에서 수양은 문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턱이 화면에서 크게 보입니다.
문지기였던 한명회의 과거 모티프가 여기서 비수처럼 겹칩니다. 문은 누군가에게 안전이고 누군가에게 함정입니다. 김종서가 나오고 잠깐의 대화가 오가고 편지 같은 것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공격은 순식간입니다. 철퇴가 내려앉는 소리, 사람의 몸이 땅에 닿는 둔탁함, 놀라 엎드리는 사람, 뒤이어 칼이 번쩍이는 장면이 쉴 틈 없이 이어집니다. 이제 궁궐로 돌아옵니다. 진짜 잔혹함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장면보다 사람을 끌어오는 장면이 더 잔혹할 때가 있습니다. 숙청은 전투가 아니라 행정처럼 진행됩니다. 조정에 큰일이 있다 같은 말들이 전달됩니다. 누군가는 그 말을 믿고 누군가는 믿지 않지만 결국 문턱을 넘습니다. 그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는 그들의 생사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한명회는 칼을 휘두르는 인물로 두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에게 더 어울리는 역할은 현장 지휘보다 동선과 심리의 설계입니다. 그는 누가 어디서 기다리면 가장 자연스럽게 걸려드는지, 어떤 호명이 가장 의심을 덜 사는지 압니다. 그래서 살생부라는 실물 대신 부대에 그렇게 불린 명단의 기능을 장면으로 구현합니다. 낮은 목소리로 이름이 불립니다. 황보인 대감, 전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민신 대감, 일이 위급합니다. 부르는 사람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감정이 생기면 손이 흔들리니까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고 걸음을 재촉합니다. 저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표정을 잠깐 짓습니다. 그 잠깐이 마지막입니다. 궁궐은 장악됩니다. 누가 어느 문을 지키는지, 어느 길이 막혔는지, 누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두가 갑자기 명확해집니다. 그 명확함은 안정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결말의 모양입니다. 한명회의 얼굴은 환희가 아닙니다. 승리자의 얼굴이 아니라 끝까지 계산을 멈추지 않는 얼굴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오늘 밤 한번 칼이 권력을 바꿔놓으면 이후의 권력은 늘 혹시 또라는 의심 속에서 굴러간다는 걸. 공신이라 불러도 좋다 대신 너희는 이제 평생 의심 속에서 산다. 비비린내가 가시기도 전 궁궐의 공기는 갑자기 정리된 냄새로 바뀝니다. 사람들은 밤새 죽었는데 아침에 조정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 간극이 가장 잔인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권력은 승리를 축하하지 않고 승리자를 붙잡아 두기 위해 상을 준다는 방식으로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계유정난 이후 전국은 수양대군 쪽으로 급격히 쏠립니다. 그날 밤 칼을 들었던 사람들은 난을 평정한 공이라는 이름으로 관직과 토지를 받습니다. 관복의 색이 바뀌고 호칭이 길어지고 집 앞에 서는 하인의 수가 달라집니다. 한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지기 시절 문턱에서 봤던 멸시는 이제 정승의 사랑방에서 듣는 아첨으로 바뀝니다. 이제 왕실 외척의 길도 함께 열립니다. 혼인은 가장 안전한 줄처럼 보입니다. 피로 묶인 관계는 배신을 막아줄 것 같으니까요. 한명회는 혼인을 통해 왕실과 연결되는 위치로 올라서며 사람들의 시선은 그를 단순한 책사가 아니라 조선을 설계한 손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한명회의 손은 이제 문고리를 잡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운명이 오가는 문장을 고칩니다. 한 획이 늘어나고 한 줄이 빠집니다. 누군가의 죄가 선명해지고 누군가의 공이 커집니다. 과거 낙방의 날, 비 맞은 가끈, 저런 자리나 지키는 사람이라는 멸시, 그리고 현재 사람들이 한명회 앞에서 고개 숙이며 속삭입니다. 대감, 이번 일은 대감의 뜻대로. 한명회는 그 순간에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경직됩니다. 멸시를 당해본 사람은 칭송의 이면에 있는 질투를 더 빨리 읽습니다. 그래서 그는 웃지 않습니다. 웃는 순간 약점이 되니까요. 하지만 권력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대가는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공포로 나타납니다. 공신들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함께 칼을 들었던 사람일수록 상대가 자신을 가장 잘 죽일 방법도 안다는 걸 압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촛불을 끄고도 귀를 열어둡니다.
복도에서 나는 작은 발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창호지 소리조차 체포로 들립니다. 한명회는 그 공포 속에서 더 냉정해집니다. 내가 흔들리면 내가 만든 구조가 나를 물어뜯는다. 그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쥡니다. 더 많이 통제합니다. 그리고 그 통제는 시간이 지나며 오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몰락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성종이 친정으로 나아가며 원로들의 권력은 자연히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 시험대 위에 한명회도 올라갑니다. 그를 오래 못마땅해 하던 대가는 틈을 찾고 백성의 눈에도 권력자의 사사로움은 더 크게 보입니다. 또 하나의 씨앗은 접대입니다. 높은 누각, 강물, 비단 같은 화려함이 화면에 잠깐 스치고 지나가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화려함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화려함을 증거로 삼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증거가 쌓이면 권력은 더 이상 공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정승의 집 사랑방은 넓지만 한명회가 앉는 자리만 유독 차갑습니다. 사람은 많으나 믿을 얼굴은 없습니다. 그는 문득 손을 내려다봅니다. 먹향이 배어있는 손, 종이 감촉을 기억하는 손, 문을 열던 손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압니다. 이 손이 한번 이름을 적는 손으로 굳어졌다면 언젠가 누군가가 자기 이름도 같은 방식으로 다룰 것이라는 거요. 그게 권력의 규칙입니다. 무덤을 열어라 죽은 자의 목을 베어도 그 이름은 살아남는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땅은 단단히 얼어 있습니다. 삽이 흙을 찍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것보다 죽은 사람을 끌어내는 일이 더 조용해야 하는데 오늘은 반대입니다. 소문이 먼저 앞서가고 공포가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명회가 평생 쥐었던 명단의 논리가 수십 년 뒤에는 그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한명회의 생애는 이미 한번 끝났습니다. 권력의 세계에서 진짜 결말은 심장이 멈추는 순간이 아니라 기록과 처벌이 뒤늦게 도착하는 순간에 오기 때문입니다. 연산군 대 갑자사와의 광풍이 불어오면서 조정은 산 사람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 겨냥합니다. 패비 윤씨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다는 분노가 정치적 숙청으로 번지고 분노는 곧 연루라는 단어를 낳습니다. 그 연루 속에 한명회의 이름이 다시 적힙니다. 그는 이미 무덤에 있지만 이름은 무덤 밖에 있습니다. 종이 한 장에 이름이 적히는 순간 사람이 죽는다. 이미 죽은 사람도 이름이 적히는 순간 다시 죽는다. 부관 참시, 관을 쪼개고 시신을 베는 처분은 형벌이면서 동시에 메시지입니다. 너의 공은 이제 없던 일이 된다. 너의 이름은 이제 역적의 칸으로 옮겨진다. 관이 열릴 때 나는 썩은 나무 냄새, 오래된 천이 찢기는 소리, 사람들의 숨이 동시에 멎는 순간, 칼이 내려오는 순간, 칼날에 비치는 건 시신이 아니라 한 장의 종이입니다. 거기에 적힌 이름 한명회, 그가 평생 두려워했던 건 죽음이 아니라 이름이 뒤집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한명회의 생애가 한 줄로 정리됩니다. 밑바닥에서 시작해 경덕궁지 같은 낮은 자리에서 멸시를 삼키고 과거 낙방의 시간을 버티고 권람의 다리를 건너 수양대군 곁으로 들어가고 계유정난이라는 밤을 설계하고 공신이 되고 정승이 되고 왕실과 혼인으로 엮이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한명회의 개인을 악인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러니를 남깁니다. 문을 열던 손이 붓을 들어 이름을 적는 손이 되었고 그 손이 만든 세계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남의 이름을 적지만 내일은 내 이름이 적힙니다. 권력은 늘 그렇게 사람을 길들입니다. 처음엔 살기 위해라고 시작하고 끝에는 살기 위해 남을 지운 사람이 남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 붓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 먹이 번지는 소리. 누군가가 낮게 있습니다. 이름을 적는 순간 사람은 죽습니다. 권력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오늘의 그날의 선택 한국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채널 응원 부탁드립니다.